오늘 끝내봅시다. 2차 부등식을 완전히 끝내서 다항식 부분에 대한 건 완전히 털어버리고 용준이는 저것도 해야 되잖아. 경우의 수 확률도 우리는 한번 설명을 해야 되거든. 경우의 수 확률은 아니구나. 경우의 수는 이거 충렬과 조합. 이때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야.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연립 2차 부등식 할 거고, 우리가 2차 부등식 이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을 0보다 크다라고 하거나 0보다 작다라고 하거나 이제 어쨌든 간에 부등호의 0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번 시간에 가르쳤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알파와 베타 이렇게 나눴었죠. 됐니? 네. 그러면 저 동그라미 안에 우리가 이렇게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알파 x 베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m가 이렇게 되게 되면 y 값이 0보다 큰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네. 이제 이걸 갖고 뭐 원래 해가 존재하거나 해가 무조건 있거나 뭐 이런 것들도 더 하기는 했지만 오늘은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으로 갈 거니까 연립 2차 부등식은 이제 이 녀석을 두 개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됐어? 문제를 보면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범위를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개념을 갖고 계시고 385번부터 바로 풀이를 들어갈 거예요. 385번에 바로 풀이로 들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이제 뭐야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그려서 영사 되겠죠? 그럼 여기 말하는 것은 일단 그림만 그리는 거 할게. 네. 이해되지?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놈들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얘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이제 2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반대구나. 맞나? 아니다. 이게 맞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갖고 있는 녀석의 부등식의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부등식의 값을 생각을 해보면 0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죠. 대강 기울여서. 그렇지? 됐니? 네. 두 번째 있는 녀석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는 건 여기쯤 내려오겠죠? 대충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그 부등식의 영역을 그렸을 때 결국 요 겹치는 부분 요만큼이 뭐가 될 거야? 2차 연립 부등식의 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 형태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라고. 어렵지 않죠? 결국 2차 부등식을 배우신 걸 두 번 한다. 한 문제 안에서 이렇게 바뀐 것뿐이에요. 네. 그러면 387번 또 똑같은 방식에서 지금 보면 387번은 A 이퀄 B 이퀄 C 이런 A, B, C 타입의 부등식 형태를 갖고 있는 건데 됐니? 네. 얘네들은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A, B랑 EC. B, C로 나눠서 이제 간다라고 얘기했잖아. 애초에 쓰실 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0번에 이 녀석이 8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아니지 8x 플러스 1부터 써야 되는구나. 8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x의 제곱 플러스 8보다 작다. 이거 8을 왜 썼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지?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인수분해 형태가 x-8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되고 이렇게 되는 아니고. 네. 그렇지? 그 마이너스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7 마이너스 x 플러스 1. 밑에 거 x-7, x-1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첫 번째 녀석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2하고 8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 중에 이제 이게 얘기하는 거고, 이 녀석은 1하고 7 이렇게 그려지는 거에서 여기 얘기하는 거죠. 네. 됐어? 네. 그러면 바로 보이시면 바로 해도 돼요. 바로 내 눈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면 그냥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부등식의 영역을 그래프로 그냥 막바로 그려서 풀 수도 있어. 지금 여기서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하고 8이고, 그치? 얘가 갖고 있는 영역성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17이죠. 네. 그냥 겹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겹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잘 안 보이거든? 네. 써놔도 사실은. 그래서 초반에는 처음 배우실 때는 원래 그냥 그리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등호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8까지 1보다 크다 하고 7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겹치는 거고 여기 겹치는 거 두 가지 나오겠지. 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행의 형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또는 7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의 형태를 가질 겁니다. 또는이요 아니면은 해가 또는이죠. 또는이죠. 또는이요. 네. 그리고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389번으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미정계수 구하는 방식에 대한 걸 하는데 바로 쓸게요. 제일 처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잖아. 네. 그러면 너 이제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녀석이 되는 거고, 밑에 것도 정리할 수 있죠. a하고 마이너스 1로 정리하면 되죠. 네. 그렇지? 그러면 x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해 형태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위에 있는 이 범위에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하면 이 첫 번째 녀석의 범위 값을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아요로 갈 거잖아. 됐지? 됐어? 그럼 두 번째 녀석 범위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데 공통 범위가 돼야 되니까 1이 여기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여기가 공통 범위가 되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지금 A일 텐데, 네. 그치? 마이너스 A는 이쪽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그래야 해가 여기만 나오겠죠. 겹치는 부분이 이쪽에서 없어야 된다고. 네. 이해돼 여기까지? 네.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거나 작거나 같을 거야. 작아야죠. 작거나 같아야죠. 같아도 해가 없죠. 얘가 여기 겹친다고 해서 아. 해가 생기겠어? 안 생겨요. 그러면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A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제 범위를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니? 네.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얘기 자체는 이걸로 끝이에요. 없어. 되게 쉬운 거야. 생각보다 쉽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근의 구호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즉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제 2차 부등식을 배우시잖아요. 네. 그치? 그러면 실근의 부호를 원래는 방정식에 설명할 수도 있고 부등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책에는 이제 실근의 부호를 방정식으로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제 볼게요 일단은.
무슨 소리냐면 실근의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실근의 부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근이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이런 것도 따질 거거든요. 이따가. 근데 실근의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일단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됐니? 네. 됐어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이 조건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를 첫 번째는 이제 근계수의 관계성을 생각을 해볼 거야. 됐어? 네. 그럼 첫 번째 실근을 가지셔야지 두 분이 모두 양수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실근을 갖는다 라는 조건을 갖고 두 분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두 분의 합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래서 두 번째 두 분의 합으로 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분의 합이었죠.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된다. a분의 b가 사실 0보다 작다는 소리죠. 반대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분의 합이니까. 네. a분의 b는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세 번째 뭐 할 거냐면 a분의 c가 두 분의 곱일 텐데 당연히 양수겠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두 분이 모두 다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좀 이따가 부등식으로 또 설명을 해볼 거야. 자, 두 번째. 일단 조건을 세 개 다 쓰고 예절할게요.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그러면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D보다 크거나 같다. D가 0보다 아,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A, B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a분의 b로 할 거야 계속. 왜냐면 헷갈려. 두 분의 0보다 합이 0보다 작거나 작다. 모두 음수. 모두 음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분의 곱은 0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커야죠. 얼마 두 개가 음수인데 두 개 음수 두 개 곱하면 양수가 되잖아. 네. 이 거지야. 네. 자,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름 이 얘기를 할 건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라는 소리죠. 네. 근데 이때는 다른 거 안 보고 어차피 두 근의 합은 못 봐요. 왜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 양수야 음수야? 그러네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 음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근데 판별식을 안 보고 두 분의 곱만 볼 거예요. A분의 C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만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되는데 판별식은 어떻게 되죠? 뭘 판별식이라고 해요? B제곱 마이너스 4H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H입니다. 자, 여기서 B의 제곱의 값은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우리가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고 네.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고 하면 마이너스 4AC는 양수죠. 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과 0보다 큰 녀석을 합치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네. 그래서 안 봐.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어. 쌤. 네, 그럼 0은 부호예요. 0은 부호가 0이지 뭔 소리야? 0이랑 양수가 있어도 부호가 다른 거예요. 양수와 음수의 정의가 뭐야? 양수, 음수. 0보다 큰 거 작은 거. 0은 기준이야. 양수, 음수에 어디에 해당하나 개소리를 하고 있어. 둘 다 해당 안 해, 임마. 0일 수도. 뭐가?
아니에요.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양수와 음수란 소리야. 0이면 안 돼. 부호가 다르다고 했잖아. 네. 물론 여기서 두근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면 이게 다 등호를 갖게 되는 거고, 네. 이 녀석의 두근이 모두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면 다 등호가 생기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하면 등호는 없어. 알겠지? 이건 없는 거야. 하나는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표현해야지 뭐라고, 하나는 0보다 크거나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표현하고.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갖고 부등식으로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두근이 모두 양수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죠. 네. 그치? 그래서 1번의 판별식을 봐야 된다는 사실의 조건을 바뀌지는 않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치? 네. 두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부등식에서도 실근을 저 녀석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보고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시잖아. 됐지? 여기까지? 네. 근데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지고 두근이 모두 음수면 이 그림이 그려질 거고,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쪽에 치우칠 수도 있고 이쪽에 치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 라고 하면, 얘네들은 둘 다 아래로 블록한 형태고 두 점을 위아래 쪽이 x축의 두 점에서 만나죠. 네. 그 다음에 y절편도 지금 다 양수야. 다른 건 딱 하나,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과 있고 왼쪽과 있죠. 오, 네. 자,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두근의 합을 2로 나누는 거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a분의 2a분의 b의 값이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니까 양수야. 요거 하나 보면 돼. 됐어? 그냥 양수만 하면은 오른쪽 가 있어야 된다. 축방. 그러면 부호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는가? 그래서 y 절편이 0보다 커야 돼. 여기서 y 절편이 생기면서 축방이 왼쪽 가 있으면 이 그림밖에 안 그려지죠. 네. 축방이 양수이면 이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거 축방 양수겠죠. 네. 근데 이건 y 절편이 음수고 이 새끼는 양수고. 오.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래프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결론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의 패턴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a 값이 0보다 클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네. a 값이 0보다 큰데 c 값이 0보다 크니까 a분의 c 값이 0보다 커. 그치?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이 0보다 크면 당연히 마이너스 a분의 b도 0보다 크겠지. 똑같은 얘기야. 그림으로 설명할 거냐? 근계수의 관계로 설명할 거냐의 차이만 있는 거야. 네. 그래프로. 그럼 마찬가지야. 이 녀석 볼 때도 얘가 이제 오른쪽에 치우쳐 있어야 되니까, 축방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이 음수가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이 음수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y절편이 0보다 커야 되는데, 됐니? 네. 얘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 사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거든? 부호가 다른 거? 네. 축방을 어차피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a가 양수 아래로 블록한 형태에서 y절편 값이 0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돼? 무조건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 양수음수 양수음수 두 개 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녀석은. 원래 얘네들 판별식 봐야 된다고. 이거 끌고 와야 돼. 이거 끌고 오는 거 끌고 오는 거 똑같아. 1번 있어야 돼요. 둘 다. 네. 근데 저는 그 어. 그래프가 거꾸로 되면은 그러면 a가 0보다 작으니까 이제 조금씩 다르게 써야죠. 네. 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여기 있는 y 절편 형태만 달라져. 왜? 얘가 만약에 거꾸로 바뀐다고 해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축방이 있는 건 똑같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네. 근데 y 절편이 음수가 되겠죠. 네. 얘도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y 절편이 음수인 거 말고는 바뀌는 게 없죠. 얘네들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y절편이 양수인 걸로 바뀌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프로 그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하냐라고 하면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이 20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요건데
요거 좀 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에 보면 실근의 크기 값이라는 게 나와. 뭔 소리냐? 네 번째로 뭘 할 거냐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그럼 얘가 Y절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고 싶은 거냐면 아래로 볼록 하정대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알파 베타 만날 텐데 너무 개차반이군요. 왜 이렇게 손 휘지? 내가 수업하기 싫은 것 같다.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P가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얘 어떻게 볼 거야? 라는 걸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래프로 볼 건데 얘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게 뭐야? 그래서 똑같아.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일단 두 근이 있어야지 뭘 하든지 P보다 크든지 작든지 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두 근을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추계방정식은 여기 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 뭐 할 거냐면 최대방정식이 P보다 크다. 네,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커야겠죠.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띠디디디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잖아. 네. 그치? 그럼 세 번째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 여기 보통 이 녀석은 우리는 y는 라고 하면 안 되구나. fx라고 써야겠구나.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그래프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때 x에다 p를 집어넣으면 0보다 커야 돼요. 왜요? 이 녀석이니까 p 0보다 커야겠지. 여기 y 값이잖아. 아. x가 p일 때 y 값이 양수가 되셔야 된다는 거야. 됐어? 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우리는 뭐 할 거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 그렇지? 자, 다섯 번째. 그럼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를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 자리가 없을 거라서요.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살짝 위로 옮겼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도 P보다 작다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 여기가 P. 이렇게. 그럼 얘네들 볼 거 뻔하지? 첫 번째 뭐 할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컴퓨터 0보다 그거 나왔죠. 자, 두 번째,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다. P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 뭐 볼 거야? F. F. P. 아, 0보다 크다. 이거 보면 된다는 거죠. 됐어? 네. 그러면 여섯 번째. 자,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려서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P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한 근은 P보다 작은 거고 한 근은 P보다 큰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뭘 볼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딴 거 안 보고 이것도 딱 세 번째 거 하나만 봅니다. FP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는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소리니까 네. 그러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P 부분을 넣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한 근은 알파고 한 근은 P보다 작아지고 한 근은 P보다 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 다 배우고 이것 갖고 이제 문제를 바꾸는 하는 방식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네. 391번으로 갑니다. 문항 번호 391.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플러스 m 플러스 5가 0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 이 새끼는 인수분해는 안 돼요. 네. 인수분해는 안 되는 새끼야. 인수분해는 안 되는 놈이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서로 다른 부호일 때를 얘기를 할 거라서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거 판별식을 먼저 보셔야 되잖아요. 네. 판별식부터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판별식 D는요. m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m 플러스 5가 되시겠죠. 아니? 네. 그러면 m 제곱 마이너스 16이냐? 네. 맞지? 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얘네들을 우리가 m축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4 다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원하시는 형태가 m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판별식을 보셔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도 하나 가져올 거예요. 그치? 네. 자 두 번째 우리는 뭐 한다? 두 근의 합이 양수다 또는 축의 방정식이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두 근이 양수면 n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두 근의 합은 그치? 네. 축의 방정식이라 하면 2분의 n 플러스 2죠. 네. 여기다가 다다다다다 해서 여기다 이게 2 이렇게 쓰면 이게 축방이죠. 네. 근데 어쨌든 얘가 0보다 큰 거를 찾고 있는 거니까 뭐 이건 있으면 많은 거잖아 밑에 2는. 네. 그럼 결론 값은 여기서 이제 n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죠. 자,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그치? 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뭐 할 거야? 두 분의 곱을 볼 건데 두 분의 곱을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n 플러스 5죠. 그치? 얘가 양수인 거지. 또는 그래프로 생각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길 바라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y축하고 해서. 그래서 y절편 0보다 커야 된다고. 근데 y절편 자체가 n 플러스 5 똑같네? 네.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m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큰 거예요. 됐니?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시면 1번 조건이 마이너스 4보다 작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1번 첫 번째 거 네. 둘 중에 하나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 다음에 2번 조건에서는 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됐니? 네. 3번 조건에서 보면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됐니? 네. 이 세 개를 모두 다 만족하시는 영수학은 m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두 분이 모두 양수인 거는 m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어날 겁니다. 그치? 네. 이해된 거야? 네. 자, 두 번째 두 분이 모두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똑같이 1번 조건은 그냥 가져오실 거고 바뀌는 건 뭐가 바뀌냐? 축의 방정식 또는 두 분의 합이 0보다 작다만 바뀌죠. 이렇게 네. 뭐 n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2. 왜 자꾸만 마이너스 4라고 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조건은 위에 거랑 똑같은 걸 갖다 쓸 거니까 n값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보다 크다를 쓰겠죠.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그래프에서 얘가 1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네. 딴 건 바뀌는 거 없잖아. 네. 그럼 겹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겹치겠네? 네. 그러니까 이때 x의 값, m의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두 분이 모두 뭐가 돼? 음수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분의 부호가 달라요. 됐니? 두 분의 부호가 다르면 우리가 두 분의 합이, 두 분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또는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서 y절편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y절편 값은 지금 m 플러스 5잖아. 네. m 플러스 5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돼. 네. 두 분의 곱으로 써도 m 플러스 5야. 그래서 이게 0보다 작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은 m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놈이야. 됐어? 네. 용기를 한번 여기 하나 잠깐만 봐봐. 너한테 이게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 네. 자, 첫 번째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1번에 헤었죠. 두 분이 모두 양수인 거죠. 네. 됐어? 네. 두 번째 마이너스 5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가 2번 조건이죠. 네. 미안해. 소리를 좀 꺼놨어야 켜놨네. 쓸데없는 카톡 나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두 분이 부호가 다릅니다. 자 그럼 두 분의 부호가 양수다. 그치? 네.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 네, 저기 음수다. 네. 얘네들은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안 나온 녀석이 있죠? m 조건이 m 값이 마이너스 5일 때랑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랑 이 두 가지가 안 나와 있어. 그치? 네.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왜 이런 거야? 네. 아니 두 분이 양수야, 두 분이 음수야, 두 분의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양수 음수의 경우나 음수이거나 양수인 경우를 썼는데 그러면 왜 빈 부분이 생기죠? 넣으면은 음. 해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잖아. 두 x의 근이 양수인 경우 있어? 음수인 경우 있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네. 그러면 수직선이 다 차야 되지 않아? 왜 안 차지? 고민을 해볼게요. 고민을 해볼 일이 아니고 요 조건이면 어떤 식이 되냐면 두 분의 부호가 없는 겁니다. 두 근이 없는 거야. 맞죠? 해가 없는 거 맞죠? 근데 얘는 없는 거 맞는데 이 새끼는 상황이 달라. 이거는 m 값이 마이너스 하나가 0. 그렇죠. m 값이 마이너스 오면 두 근 중 하나 이상의 0의 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결국은 우리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 음수다 세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근이 없다. 네. 그지? 그 다음에 한근이 0이다. 적어도 한 근이 0이다. 적어. 둘 다 0일 수 있으니까. 물론 둘 다 0이면 x제곱이 0이니까 사실 보면 알지만 저렇게 이제 미정배수로 써있으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됐어? 그래서 이거 알아둬야 돼? 네. 아닐 수 있다 이거. 괜히 이제 문제 풀다가 아이들이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문제 잘 풀었어. 잘 풀고 답을 쓰면서 의문을 가져. 왜 얘네들 합치면 전체 모든 수가 안 되지?
의문을 갖고 의문에 그 빠져서 문제를 잘못 풀어다 헤매시는 분들을 몇 번 봤어.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래서 미리 얘기해 준 거야. 자, 근데 393번으로 가봐. 393번으로 가면 좀 상황이 좀 달라. 뭐라고 써 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2의 n-1 x 그 다음에 플러스 n-3 이꼴 0인데 뭐라고 했냐면 두 근의 서로 부호가 다르고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y축 기준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야 된다는 소리야. 됐어? 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저기 있는 근계수의 관계성으로 봐서 네.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두 근의 합이 이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치?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두 근의 합이 음수죠. 우리가 그동안 안 봤던 거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을 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을 때, 더했을 때 0보다 클지 작을지 몰라서 안 본 거고, 얘는 작다는 거 볼 수 있잖아. 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보면 음수죠. 네. 그치? 그러면 1보다 얘는 1보다 커야 되는 거, 얘는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네. 어차피 나중에 부호 바뀌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1보다 크고 n값이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죠. 이해됐어? 왜요? 아, 네. 얘가 알았어. 깨달았어요. 1보다 크다니까 유지야. 자, 두 번째 395번은 뭐라고 써있냐? x의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있고 x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꼴 0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녀석의 두 근이 뭐라고? 두 실근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됐어? 네. 이 녀석의 실근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린 뭐라고 할 거냐? 서로 다른데 절대값이 같다라고 얘기했어. 맞아? 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0인 거죠? 네. 두 근의 곱은 음수인 거죠? 왜요? 절대값이 서로 네. 다른 네.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하시면 음수 양수 곱하면 음수지. 씨. 네네네. 그러면 n값이 2보다 큰 거잖아.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n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n-4에 n 플러스 2가 0인 거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n값은 4겠죠. 됐어? 네. 이제 양수음수 따지는 거에서 이제 뭘로 하겠다고? P보다 클 거냐 P보다 작을 거냐 할 거야. 네. 설명은 다 했지? 네. 이것도 바로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397번 보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이걸 갖고 뭘 했었냐면 님 네. 뭘 하냐면 0보다 판별식 볼 거고 추계방정식 보고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거 근데 모니터 이상하네요. 1보다 크다 작다 저게 뭐야 뭔 얘기하다 말았냐 판별식 볼 거고 근데 처음부터 얘기할게 축방 볼 거죠.
네. 축의 방정식이 1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 확인할 거고, 됐니? 그 다음에 우리 뭐 본다고? 그 값을 넣었을 때 양수냐 음수일 거냐 볼 거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세 개를 다 일단 정리하고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같은 저러든 간에. 네. 얘는 작은 의 판별식 쓰면 되죠? m제곱 마이너스 3m이야. 맞지? 네. 그러니까 m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치? 네. 네.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은 0보다 클지 작은지 뭐 p보다 클지 작은지 나중에 따지셔야 되니까 축의 방정식 자체는 좀 구해볼 건데, 축의 방정식은 뭐냐? M. m이죠. 네. 됐니? 네. 세 번째, 1보다 크다 작다를 따질 거니까 1을 넣었을 때 양수냐 음수냐를 따질 거라서 일단 f1의 값을 구해볼 겁니다. 됐죠? f1의 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m 플러스 1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항은 1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네. 판별식은 그냥 갖고 와야지. 됐니? 네. 자, 두 번째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축방은 축의 방정식이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면 됩니다. 양수가 된다고 해놓고 여기다가 1을 쓰면 0을 써야지. 됐니?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다 만족시키는 녀석은 누구? 누가 있죠? 꼭 그래야겠네? 아이씨. 야, 생각을 못 하겠어요. 닥쳐. 괜찮아요. 안 괜찮아. 3, 1, 1이 같으면 안 되는 거. 1 플러스 1, n 플러스 n 마이너스 1은 크다. 아, 같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요. 없어? 양상. 나왔어요. 3보다 크면 돼요. 피곤한 것 같다. 네. 어? 네. 아유, 진짜 영도 만족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자, 두 번째 쌤 질문. 뭐 있잖아요, 쌤. 뭐였더라? 두근이 0이면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두근이 0이면 아니, 해당. 수직선에 세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응? 네. 두근이 0이면 수직선을 채울 수 없다고? 아니 그 수직선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들 중에 하나는 한 근이 적어도 0이다. 네. 근데 여기서는 뭐였더라? 그 0을 넣으면은 0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이제 뭐야, 한 근이 적어도 하나는 1이다로 바뀌겠죠. 그래요. 우리는 아까 0보다 크다 작다를 보는 거야. 두 근이 양수다 모두다 음수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양수는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는 소리고 음수는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는 거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다로 보는 거죠. 됐니? 이거 넘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1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이 1보다 작다,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다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 빈 공간 중에 하나가 뭐였어? 두 근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0이다 그랬죠. 네. 요번에는 이제 이 빈 공간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가 1이다로 바뀌는 거죠. 좀 이따가 보여줄게. 다 해서. 네.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다 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러면은 이제 2번 식에서 1번 조건도 똑같고 3번 조건도 똑같은데 우리는 2번 조건만 1보다 작다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럼 얘가 1로 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고 1로 가시는 걸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네, 잠깐만 잠깐만요. 내가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도 될까? 됐어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뭐만 본다? 세 번째 조건만 본다고 했었죠. 세 번째 조건인 n 플러스 1의 값의 비례가 0보다 작다면 볼 거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의 조건은 이제 n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데 됐어? 네. 이걸 수직선에다가 쭉 다 표기해보면 아까처럼 뭐가 되는 거냐면 3보다 크거나 같다가 1번 조건을 만족하는 두 군이 모두 1보다 큰 아이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시는 아이들은 2번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러면 두 군이 1보다 작은 애들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가는 아이들은 3번 조건 중에 값이 1보다 하나는 1보다 그거 하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오.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x,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거 두 근 중 하나 이상 1의 값이 되시는 거고 됐어? 네. 적어도 하나가 1인 거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근이 없는 거예요 실근이 없는 거죠 됐어? 네. 이해돼? 그러면? 네. 아까 지금 난 질문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질문 답변이 됐어? 네. 네, 됐으면 넘어가도록 하자. 399번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분명히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만 배우셨는데 399번을 물어본 건 뭐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399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1이 여기고 1이 여기 있는 거죠. 됐어?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자, 문제 조건을 보고 고민을 같이 해볼 겁니다. 일단은 2차 방정식을 써야죠. 그래야 뭐 판별식을 쓰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뭐부터 본다? 항상 판별식부터 본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중에서 우리는 짝꿍의 판별식을 볼 거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m제곱 마이너스 m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네. 됐니? 그러면 m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변할 거고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두 군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면 추계 방정식도 거기 있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판별식이 0. 축방이 추계 방정식에 지금 마이너스 m 되잖아.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2m이고 나누기 2하면 추계 방정식 된다고 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누면 추계 방정식이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m이 될 거고 그 값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m 값은 1보다 작다가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세 번째 조건이 f-1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f1도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너네가 생각을 하면은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냐면 선생님 f1도 있고 f-1이 있으면 둘 다 0보다 크면 축방 볼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 근데 이렇게 돼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치? 네. 이 녀석이 둘 다 양수면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 이걸 이쪽에 갖다 놓으려면 추계방정식이 꼭 필요한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건 또 이제 갖다 써보면 얘 갖다 넣으면은 1-m 될 거고 얘 갖다 넣으면은 1 플러스 3m 될 거고 0보다 클 거고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동시에 만족을 하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m 값이 커야 되고요. 커야 돼요. 됐지? 네. 1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시면 됩니다. 뭘까요? 그다음에요. m이 요거는 할 수 있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일단 하고 또는 그리고 m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없어요. 이것만 있는 거야? 이것만 있는 것을? 네. 헛소리 그만해. 그래서 아니라 했잖아요. 자, 304번, 401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m-1x 플러스 m-2가 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근은 0보다 작고 다른 한근은 0과 1 사이에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니? 네. 그럼 봐봐.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거죠. 네. 됐어? 네. 이해돼? 네. 그럼 뭘 봐야 될까? 부호가 달라요. 뭐가 부호가 달라? 두근. 근데 부호가 다르긴 하죠. 기준이니까. 네. 근데 무슨 뭘 따져봐야 되겠냐고. 그러게요. 판별식 볼 거야? 한 명씩 볼 필요 없죠. 네, 얘가 0이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f0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판별식을 볼 필요 없어. 그치? 네. 그러면 또 다른 거 봐야 되는 거 축강 볼 거야? 아니요. 볼 수 없어. 그치? 우리가 0이 여기 와도 상황이 똑같아. 네. 추계방정식이 0보다 클지 작을지 알 수가 없어. 네. 근데 알 수 있는 건 있지. 1보다 작아. 네. 그치? 근데 1보다 작은 게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f1의 값이 양수가 되면 볼 필요가 없어지죠. 어차피 이쪽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다른 것도 볼 거 있어? m-2가 0보다 작아요. m-2라고 하는 y절편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f0이 0보다 작다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래요. 얘가 갖다 집어넣으면 m-2잖아. 네.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2m-2네요. 이거잖아. 네. 다른 거 더 볼 게 있냐고. 다른 거요? 판단하셔야 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걸 보시면 뭘 하시는 거냐면 결국은 판별식 보고 추계방정식 보고 함수값 보잖아. 세 가지를 보거든요. 네. 판별식,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함수. 판별식 볼 필요가 없었어. 왜? 0보다 작은 녀석이 존재하니까.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네. 됐지? 추계방정식 아까 볼 수 없다고 했지. 0 기준은 어디 있는지 몰라. 1보다 작은 거 중요할 수는 할 거냐 말 거냐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중요했어? 아니요. 안 했어. 더 볼 게 없어요. 없어. 이 끝이야. 그러니까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는 실근했고 이해했어?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가우스 문항 두 개만 풀어보고 아. 끝낼 겁니다. 뭐예요 이거? 가우스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할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 피타고라스밖에 없는데. 가우스를 적용하고 싶어? 네. 근데 이 가우스의 값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가우스가 x를 넘지 않은 최대의 정수잖아.
네. 네, 그것 때문에 봐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기 때문에 가우스 x 값이 정해지면 그 값이 x의 부동의 값으로 나와서 그래서 볼 겁니다. 자, 이거 좋다. 어쨌든 자, 해보자고. 너희들이 되게 싫어하는 가우스 함수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제 가우스 함수 문항은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서는 하나의 문제로 하나의 이제 그 뭐냐 이슈로 다루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우스에 관한 문항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x랑 가우스 x가 같이 나오는 경우 이게 둘 다 나올 때가 있어요. 됐어? 시간에 x랑 가우스 x가 같이 나오면 얘네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 가우스 x는 이 녀석을 n 즉 정수로 놓고 문제를 풉니다. 됐어? 보통 이런 타입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의 범위값이 정해져 있어. 됐어? 뭐. 그래서 너희들한테 보통 이런 형태의 문항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가우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뭐 2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단 말이야. 네. 마이너스 2는 별로였는데 마이너스 12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죠. 됐어? 네. 그리고 x의 범위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뭐냐면 x의 값이 1보다 크고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됐어? 네. 그러면 이걸 졸라 쪼개 1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 2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3보다 작다 3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4보다 작다 4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5보다 작다 x의 값이 5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가우스 x의 값은 이때 가우스 x는 1이다 이때 가우스 x의 값은 2다 이때 가우스 x의 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됐어? 예. 힘들어. 네, 이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x의 값이 오면 그냥 5 집어넣고 대략 확인하면 돼요. 물론 이것은 여기 써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걸 갖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1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를 푸면 돼요.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를 푸는 거고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2를 푸는 거고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를 풀어내면 되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너네가 해가지고 이 범위 안에 지금 너네가 푼 것들이 범위 안에 들어가시는지 확인하면 된대. 이런 것들이야 뭐 인수분해가 되시고 얘도 인수분해가 되시니까 볼 필요가 없겠죠. 네. 그냥 보고 인수분해한 것들이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범위가 안 되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 녀석을 갖고 근공에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3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네. 그럼 얘가 3.xx야. 4는 안 되죠? 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4가 되잖아. 마이너스 4점 얼마니까 이쪽 범위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네. 근데 마이너스 1에다가 3점 얼마를 더하게 되면 2점 얼마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때 해의 값은 뭐라고 할 거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이 해가 되는 거야. 이걸 찾아야 돼. 알겠어? 이해되냐고? 네. 뭐가 이해 안 되는 거야? 가우스요. 가우스가 뭐가 이해 안 되냐고? 가우스의 정의가 뭐예요? 가우스의 정의를 몰라서 그런 거야? 갑자기 슬퍼지는데? 가우스 x는 x를 네.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그러니까 x의 범위값이 이 정수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으면 가우스 x의 값은 항상 n이 되는 거예요. 됐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으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땐 가우스 x가 1이 되는 거고 왼쪽 거 쓰는 거니까 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는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가우스 x 자리에다 얘를 다 꽂아주면 된다고 그래 숫자로 됐어? 네. 숫자로 다 꽂으면 이 녀석은 인수분해 가니까 근공에 집어들 거고 근공에 집어넣어서 나온 녀석 중에서 그 녀석의 값이 2와 3 사이에 존재하는 새끼를 찾아서 답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어? 근데 이제 지랄 맞은 건 이런 새끼가 지랄 맞을 거야 네. 네. 왜? 얘를 갖고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건 어차피 해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3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9에다가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47 48 네, 9니까 57인가요? 소수가 아니에요. 57 소수가 뭐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꺼낼 수는 없어. 어차피 정수 빠지는 건 아니잖아. 의미 없어. 네. 그러니까 57의 범위를 잡아줘야 돼. 57은 어디에 있는 수냐? 라고 하면 7과 8 사이에 있는 수죠. 네. 그러니까 루트 57은 7과 8 사이에 존재하는 수야. 네.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3을 써줄 거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써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3 써주고 여기다 더하기를 할 거라고. 네. 그 다음에 얘는 2로 나눌 거고 얘는 2로 나눌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2보다 커요. 2보다 크고 여기서 보면 2.5보다 작잖아. 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녀석의 범위 값은 3과 4 사이잖아. 네. 그럼 얘는 해가 안 되는 거지. 이 새끼는 해가 없어. 이 범위 안에서. 그래서 이걸 하나씩 다 찾는 거다. 됐어? 늘 찾죠. 용준아 맞을래?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유가 있어. 저걸 풀라고 하면 이렇게 푼다고. 그러면은 저게 다 해가 되는 거예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다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기 위에 첫 번째는 뭐 나오고 있어? 인수분해하면 x의 값이 뭐하고 뭐 나와? 잠깐만요. 3이랑 마이너스 4. 근데 3이랑 마이너스 4가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럼 얘는 없어. 오. 얘는 되고 얘가 없어. 얘는 6 마이너스 6이랑 2요. 그럼 얘는 4, 5 사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럼 얘도 없어. 얘도 아니야. 그럼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이해돼? 오.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그래서 원하는 건 뭐냐면 너네가 이제 가우스 x하고 x가 같이 나와 있으면 네. 범위를 다 쪼개서 가우스 x를 다 뭘로 바꿔준다. 정수값으로 바꿔서 식의 형태를 다 변형해주고 다 찾아주는 거야. 가우스 x 문제는 어렵지 않아 사실은. 어렵지 않고 뭐해? 복잡해요. 귀찮은 거죠. 네. 졸라 풀어야 되는 거야. 그게 싫은 거지. 안 어려워. 근데 이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그냥 뭐냐면 가우스 x만 있는 아이야. 됐어? 네. 그러면 가우스 x만 있는 아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403번에 있는 것 같은 거야. 403번 문제 한번 볼래? 네. 근데 가우스 x만 있는 아이들은 뭐하냐? 이 녀석을 가우스 x라고 하는 건 원래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니까 잘 모르겠잖아. 네. 그럼 a로 치워라 일단. 그러면 403번의 1번 문항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3A 플러스 2요.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이니까 a 값으로 이거 정리면 1 또는 2죠. 네. 그러면 가우스 x가 1이야. 네. 됐니? 그러면 얘는 언제 되냐라고 하면 n보다 크거나 갖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갖고 x가 2보다 작을 때. 그치? 왜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 1이니까 x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가우스 x가 1이 되겠죠. 가우스 X가 2도 있잖아요.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해야 돼. 얘도 할 거야. 네. 얘도 할 건데 얘를 하면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보다 작죠. 그럼 이거와 이거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거니까 두 개를 합칠 거란 말이지. 합쳐서 뭐라고 써?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이 녀석을 만족합니다라고 쓰게 된다는 거죠. 네, 합칠 수가 있어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데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여기가 연결될 거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데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얘네가 합쳐지면 이만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합치는 거예요? 네. 또는이죠. 네. 이게 이제 문제는 너희들한테 이 또는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를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 됐어? 네. 나중에 배우실 거야. 나중에 우리가 또는의 의미는 나중에 집합에서 정확하게 배우시겠지만 얘는 합치는 거고요. and의 의미는 뭐 하는 거냐면 겹치는 걸 찾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연립부등식 볼 때 어떻게 했어? 2차 연립부등식 볼 때 연락에 이거 막 다 이런 거 했잖아. 이거 하고 얘하고 이거 하나 더 그려서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만 겹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한 거야. 이게 and야. 네.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거.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는 건 또는이야. 얘는 뭐 하는 거야? 겹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합치는 거야. 됐어? 네. 또는의 의미는 합치는 거야. 네. 근데 범위가 중간에 벌어져. 만약에 1보다 크거나 하고 2보다 작은데 3보다 크거나 하고 4보다 작아. 그러면 못 합치지. 네. 그러면 그냥 냅둬야지. 또는 이렇게 써야 돼. 됐어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지우고 우리는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가우스 X만 나오는 애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네. 그래서 403번하고 405번 문제를 풀고 끝낼 겁니다. 근데 머리에 담아두셔야 되는 건 뭐다?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고 요거 왜? 그러면 이거 가우스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너 잘 들어 빨리. 네. 아니 근데 더 할 거지. 자 들어 좀 제발 좀. 그래서 가우스 X가 N이면 네. X가 N보다 크거나 하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를까지 이해하셔야 돼. 알겠지? 네. 그리고 얘는 뭐다? 정수다. 최대 정수는 최대 정수인데 정수다. 알겠지? 정수단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라고 하는 건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 자, 403번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2번 문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2의 가우스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플러스 3이라고 했어. a로 치환할 거야. 그치? 이 새끼를 a 제곱으로 볼 거고 이 새끼를 a로 볼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쓸 거냐면 2a 플러스 3에 a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거란 말이죠. 그치? 네. 그러면 a 값이 지금 뭐야?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이죠. 근데 얘가 가우스 x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x를 뭐라고? x를 넘치는 최대 정수니까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가우스 x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 녀석에서 우리는 뭐 할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의 값은 0보다 작아요로 정리가 끝나는 거죠. 됐어? 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부등식으로 넘어오는 거야. 405번. 자 1번에 보니까 가우스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5 가우스 x 플러스 4가 0보다 작대. 똑같아. 얘는 a로 치환해. 네. 알겠어? a로 치환할 건데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4고 네. 얘가 0보다 작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가 h 그렇게 그런 거 되겠죠? 아니에요? 잘못 썼어. 알았어 임마. 됐어요? 네. 그러면 a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수죠. 네. 근데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사이의 정수죠. 네. 정수라고. 그러니까 가우스 x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거죠.
정수니까. 마이너스 3, 4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범위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다죠? 네. 이 녀석의 범위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의 값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 네. 그러면 2번 문제도 똑같아요. 3의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 가우스 x 플러스 2 이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a를 어차피 치환할 거니까 3a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죠. 그치? 네. 그러면 우리가 A축 해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2죠. 네. 그러면 A 값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분의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면 가우스 X가 되는 건 1이랑 2요. 그렇죠. 1하고 2죠. 그럼 여기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거고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본다고. 됐어? 네. 어려워? 아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가우스 X 문제.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끝났고 뭘 더 할 거냐? 오늘 경우의 수까지만 할 겁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 있고 뒤쪽에 보면 순열과 조합이 있습니다. 네. 순열과 조합은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끝낼 겁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오늘 하나 볼 거고.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학교에서 2학년 때 배운 거랑 똑같아요. 경우의 수 부분은. 그래서 호다닥 끝낼 거야. 호다닥. 팩토리얼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 얘기인데 이제 사실은 앞에 있는 경우의 수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 그대로 다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순열과 조합은 이제 고등학교 방식의 팩토리얼 컴비네이션 퍼뮤테이션을 증명하는 순서부터까지 쭉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퍼뮤테이션을 팩토리얼로 나타내기, 컴비네이션을 팩토리얼로 나타내기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원래 컴비네이션을 그러면 컴비네이션으로 경우의 수를 배우셨으니까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5명 중에 3명을 뽑는 OC 2랑 네. OC 3이랑 네. 네. 5명 중에 2명을 뽑는 OC 2랑 같은 값을 갖는다. 이제 보통 너희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5명 중에 3명을 뽑으면 5명 중에 2명을 집에 가라고 하거나 똑같다고 하지. 네. 그치? 그지만 그게 실제로 시계에서 왜 같은지에 대한 것도 증명을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할 거예요. 네. 별로 하고 싶지 않지? 갑자기? 자, 하지만 어쨌든 일단의 경우의 수에서는 오늘 간단하게만 보는 거니까 경우의 수라는 것만 얘기를 할 거고, 됐지? 네. 경우의 수의 이제 용어에 대한 걸 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은 어떤 동일한 조건에서 행위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해요. 됐어? 네 자리에 앉아서 네. 주사위를 던져. 사건이에요. 네. 여기서 주사위를 던지고 딴 데 가서 주사위를 던져. 사건이 아니에요. 같은 행위, 같은 조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그런 단서조가 사실은 없기는 한데 뭐 주사위를 연속 2번 던져서 라고 얘기를 하죠. 연속 2번 던지는 식을 여기 던지고 나서 갑자기 저쪽 가서 할 수 없잖아. 네. 우리 순간 이동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동일 조건으로 보는 거야, 그런 경우. 됐어, 여기까지? 네. 자, 그랬을 때 행위의 결과를 사건. 됐니? 그럼 경우의 수는 뭐라고 하냐면 사건의 가짓수. 그러니까 사실 경우의 수는 어떤 동일 조건에서 행위의 결과의 가짓수.
우리 뭐라고 한다? 경우의 수라고 한다. 됐어? 네. 그럼 경우의 수는 곱하거나 더하거나 해서 구하자. 네.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죠? 더하는 거는 응. 사건이 따로따로 일어났을 때고 응. 곱하는 거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설명을 하는데, 네. 자, 여기서 김포공항까지 버스 타고 갔다가, 여러 개, 뭐 5개 노선 중에 하나를 타고 버스 김포공항까지 갔다가, 김포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잠실에 가, 노선이 3개야? 네. 그치? 네. 따로따로 일어난 거야? 따로따로 일어났잖아. 동시에 일어났죠. 동시에 안 일어났죠? 김포공항 간 다음에 잠실 갔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적용해요. 선생님은 가벼운 법칙. 영어 좀 하세요? 네. 대충은 알잖아. 하죠. 그치? 네. 자, 영어로 번역할 거야? 엔드로 번역할 거야? 합의 법칙이야. 여기서 김포공항 갔다가 잠실 갈 거야. 네. 갔다 가는 거니까 엔드로 연결할 거죠. 네. 김포공항 갔다가 잠실을 가는 걸 5어로 연결은 안 할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 합의 법칙을 쓰는 거야. 아니, 고백 법칙을 쓰는 거야. 미안해. 고백 법칙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합의 법칙 쓰는 건 별로 사실 문제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김포공항에서 잠실을 가는데 지하철로 가는 게 3개야? 버스로 가는 게 5개야? 그럼 더하죠. 8개라고. 네. 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 5월로 연결할 거거든. 그러면 더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 네. 되게 단순하게 딱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서 이제 거기 있는 보기 문제만 간단하게 풀어보고 오늘은 끝낼 겁니다. 됐어? 문항수가 아주 적지는 않지만 4개, 10개, 10개, 10개밖에 안 되세요. 네, 10개만 할 거야.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쭉 정리를 해볼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 2, 2, 3의 3장의 카드를 골라 일렬로 배열할 때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네. 그래서 1, 2, 3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원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네. 이건 여기서 못하겠단 말이야. 저거 우리 배운 적이 지금 없잖아. 네. 그래서 수용도를 할 겁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뭐라냐?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졸라 열심히 셉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3자리 수를 만들 거야. 첫 번째 1 쓸 거야. 두 번째도 1 쓰겠어. 세 번째 자리에 1을 못 쓰니까 2 쓸 거야. 아니면 3도 쓸 거야. 아니면 두 번째 자리에 2 쓸 거야. 그러면 얘를 1을 쓸 수도 있고 3을 쓸 수도 있을 거야. 두 번째 자리에 3을 쓸 거야. 그러면 1을 쓸 수도 있고 2를 쓸 수도 있겠죠. 됐죠? 그러면 1을 맨 앞에 세워놨을 때 쓸 수 있는 저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지? 그지야? 6가지지? 자, 근데 2를 갖다 놨어. 그러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1도는 3밖에 안 돼. 네. 1은 2개지만. 그치?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다 쓸 수 있는 거는 3개. 1, 3이죠. 네. 그치? 네. 여기다 쓸 수 있는 건 1이죠. 없어요. 없다는 거. 오, 네. 상황이 다르다고. 그러면 3을 쓸 거야. 그러면 여기에 1이죠. 네. 1을 쓰면 1, 2 쓰면 되죠. 2 쓰면 1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센다. 몇 가지? 하나, 둘, 여섯, 응? 12가지. 12가지. 자,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3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번 문제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A 시험지가 여기 있고 B 시험지가 여기 있고 C 시험지가 여기 있어. 그러면 A 시험지는 누가 채점을 할 거냐면 B가 하실 거나
C. C가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셔야겠죠. 네. 그러면 B가 있으니까 그러면 B의 시험지는 누가 해야 되냐면 A. C가 해야지만 되겠죠. 왜요? A가 하면 C는 아. 자기가 직접 해야 되잖아. 네. 그럼 C가 여기서 하게 되면 네. B는 자기 걸 못할 거니까 B가 일로 와야 되고 그러면 A가 여기서 해야 되겠죠. 네. 두 개 같아. 두 개가 다예요? 네. 어?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한다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한다고? 셉니다. 어떻게? 겹치거나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런 수형도 뭐라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지 나무 그림을 한문으로 쓰면 수형도야. 알겠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벗어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 이게 2번이 아니라 3번이었죠. 하배법칙과 고배법칙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개 3마리, 고양이 4마리가 기르고 있어요. 네. 됐니? 한 마리를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3 더하기 4죠. 됐니? 네. 그러면 개와 고양이를 한 마리씩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AND로 연결해야 되잖아. 1번의 경우에는 개 또는 고양이니까 5어죠. 네.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니까 AND죠. 네. 그래서 3 곱하기 4. 그래서 1번은 7이고 2번은 12이죠. 됐어? 네. 자, 7번 문제를 볼 거예요. 7번 문제를 보면 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에 학교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 있고 A로 B로 연결하는 것도 두 개 있고 A에서 학교 가는 것도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B로 가는 게 세 개 있고 B에서 학교 가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집에서 학교를 가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 세장 활용한다는 말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집 A 학교 가는 경우 네. 집 B 학교 가는 경우 네. 그치? 이게 제일 짧은 거리 되겠죠? 네. B를 연장하면 집. 집. A. B. A, B 학교 가는 경우 집 B. 네, 집 BA 학교 가는 경우를 나눠서 뭐한다? 계산한다. 그치? 네. 얘는 2 곱하기 2 그치? 집에서 A까지 A에서 학교까지 집에서 B까지 B에서 학교까지 집에서 A까지 A에서 B까지 B에서 학교까지 그치? 네. 집에서 B까지 B에서 A까지 A에서 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 4, 3, 4, 12를 다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됐니? 네. 23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쉽지? 다? 네. 자, 9번에 A, B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을 때 주사위 눈의 합의 수가 5의 배수가 되는 경우